안녕하세요. 어려지는 뉴스TV 닥터 조은배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톡스에 대해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피부과를 방문하면서 보톡스 내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끔은 이미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보톡스 시술은 영영 못 받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내성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이미 발생한 보톡스 내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늄 톡신은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늄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신경 독소인데요. 신경 독소가 신경세포로 들어가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이완되고 또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활용하여 주름을 치료해 준다던가 턱이나 종아리 등 튀어나온 근육을 다듬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보톡스를 한 번에 고용량을 사용한다던가 또 매우 잦은 빈도로 투여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보툴리눔 톡신이 혐기성 세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속에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면역작용이 발동하고 이에 대응하고 기억하게 되는 시스템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우리 몸은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선 항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톡스는 보툴리눔균에 포함된 복합 단백질이 함께 주입되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복합 단백질을 침입자, 항원으로 인식하고 일종의 쇠사슬 역할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결국 보톡스 내성은 보톡스 주사제에 포함된 불순물인 복합 단백질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 보톡스 톡신의 효과가 감소되고 또 유지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보톡스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톡스 주기를 잘 지켜주고 불필요한 고용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내성이 너무 우려되고 단기간에 보톡스를 여러 부위에 한꺼번에 맞게 된다면 보톡스 내성의 원인이 되는 복합 단백질, 즉 불순물이 없는 순수 톡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톡스 내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해 드릴 것이 항체 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면 얼마나 많이 생겼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체 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톡스 내성의 정도는 이 항체 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항체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이 검사는 연구 목적으로만 쓰이고 임상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더 이상의 보툴리눔 항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항체의 역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보톡스 내성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꾸준히 보톡스를 맞아왔는데 갑자기 효과가 없다고 느껴졌다면 어느 정도 보톡스 내성이 생긴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제일 간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미간 보톡스인데요. 미간 보톡스를 정량 맞고도 2주가 지나 눈썹 찌푸리기가 확실히 된다면 보톡스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처법 첫 번째는 일단 보톡스 주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톡스 효과가 없다고 하여 용량을 2배, 3배 높여서 주사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항체 역가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1년 이상 장기간 중단하고 항체 역가가 충분히 떨어진 후에 다시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되면 다시 보톡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항체 역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도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톡스 주사를 멈출 수 없다면 순수 톡신으로 보톡스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 복합 단백질이 포함된 국산 보톡스 제품을 썼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신경 독소만 포함된 순수 톡신으로 바꿔 쓴다면 더 이상 보톡스에 대한 항체 형성이 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임상 결과가 있고요.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한 후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순수 톡신을 시술했을 경우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순수 톡신으로는 멀츠사에서 나온 제오민이 유일한데요.
사실 타 보톡스 제품에 비해 월등하게 가격이 높은 편이라 저는 잘 권하지 않는데요. 보톡스를 장기간 맞아왔고 이미 내성이 좀 의심되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수의 보톡스인 A형 보톡스 이외에 마이아블록이라고 하는 B형 보톡스가 있어서 A형의 내성이 생겼을 때 B형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대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톡스 내성 반응 자체는 분명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과도한 용량, 짧은 시술 간격 등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계속 시술을 받는 경우라면 이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주 병원을 바꾸는 분들이라면 환자분들 스스로 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내성과 내성 발생 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